네, 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 안양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정 교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과목은요, 마케팅 원리에서 그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마케팅의 정의, 그리고 마케팅 관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경영학과에 개설된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있어갖고 수강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학 전공 학생이든 그리고 경영학을 주 전공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복수 전공, 부전공 혹은 연계 전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에 개설된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마케팅 과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뜻은 거꾸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뜻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케팅이란 과목 자체는 재밌고 뭔가 흥미롭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매체를 통하는 어떤 광고나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마케팅은 뭔가 좀 액티비티한 어떤 그러한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그러한 어떤 특성 때문에 마케팅 과목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오늘 같이 학습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어떤 첫 번째 페이지로서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마케팅과 그리고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마케팅의 정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들,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니즈, 원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장의 제목은요, 마케팅, 그리고 Creating, Capturing Customer Value,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소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요, 일단 첫 번째는 마케팅이랑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마케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고, 또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커스터머 니즈, 바로 고객의 욕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학교에서든 그리고 기업체에서든 강의를 할 때, 많은 이제 수강생들 그리고 학생들 기업체에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제가 이런 어떤 다양한 강의실에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수강생들, 즉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은 대부분 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생각과 그 대답과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바로 광고, 홍보. 혹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유튜브 중간에 들어가는 뭐 중간 광고. 이것도 마케팅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내돈 내산하지 않은 PPL. 즉, 유튜버들이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들어갔던 여러 가지 간접 광고들. 이것도 결국에는 마케팅이 아닌가요? 라고 대부분은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답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한 활동들은 마케팅,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마케팅 활동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광고, 홍보, 뭐 PPL,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퍼지는 여러 가지 어떤 광고 유형들도 다 마케팅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마케팅의 거시적 활동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한 광고, 홍보 활동들이 마케팅이다라고 우리가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마케팅의 정의가 과연 맞는지 혹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요, 여러분들께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유명 연예인, 바로 현빈과 손예진이죠. 제가 갑자기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는데 현빈과 손예진이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뭘까요? 얼마 전에 두 그 연예인의 그 열애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현빈과 손예진이 뭐 서로 사귄다, 사귀지 않는다, 설왕설래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두 연예인이 공식적으로 우리 둘은 사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팬들은 또 현빈과 손예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뭐 굳이 현빈과 손예진을 이렇게 그 예로 들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그 사랑의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 매니지먼트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성 친구를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짝사랑으로서 혼자 그냥 그 특정 상대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 지금 내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지금 현재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상대방을 처음에 딱 만났었을 때 그 사랑의 어떤 감정이 처음에 이제 불타오르고요. 막 싹트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와 내가 이성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그 사람에 대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지, 평소에 취미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이성 친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케팅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마케팅 매니지먼트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현빈과 그 손예진의 어떤 두 이미지를 보다가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예능이에요. 모 방송에서 이제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1호가 될 순 없어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두 개그맨들, 희극인 부부가 서로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최소 뭐 20년, 30년 같이 산 부부도 있고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부부도 있는데 이 부부들 간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빈과 손예진의 모습과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출연진들은 서로 결혼을 했고요. 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서로 때로는 막 티격태격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도 보기 싫고 헤어질까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재밌게 풀어나가는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영상으로 봤었을 때 보면은 현빈과 손예진 그리고 1호가 될 수는 없어에 나오는 이 연예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체감이 되는 어떤 그 관계의 유형은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의 중요한 어떤 그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정의를 한번 내리자면요, 마케팅에 대한 그 정의는 일종의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이 프로세스는 어떠한 과정으로서의 프로세스냐?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그리고 바로 밸류죠. 고객, 관계, 그리고 가치. 자, 뭐 물론 이제 그 남녀 간의 관계를 마케팅에 비유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보셨던 손예진과 현빈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사랑하는 상대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상대방과 내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두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있어야 할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물론 그 의미, 상대방이 내가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한다면 나 혼자 짝사랑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요. 그 상대방은 또 나의 어떤 의미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인식할 경우에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케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마켓플레이스 관점에서 봤었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고객한테 우리 기업의 이 제품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납니다. 디자인이 신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품은 당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여줍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당신은 플렉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너희 기업들은 그렇구나. 일종의 노이즈로밖에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에서 광고 홍보는 우리 제품은 잘났어요. 우리 제품 너무 제품이 좋아요. 라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제품을 통해서 당신들은 어떠한 밸류, 가치를 소비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제품은 뛰어나요. 우리 제품은 연비가 뛰어납니다. 우리 시계는 정말 정확해요. 우리 시계는 당신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줍니다는 걸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은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밸류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자극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밸류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제품을 넘어서는 가치를 넘어서서 바로 고객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고객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그 비유를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였죠. 아이폰,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었을 때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투지폰이라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새로운 혁신품을 수용한다는 것은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아이폰이 나오고 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스마트폰 제조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스마트폰 제작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나온 이후로 지금 이제 약 15년째 스마트폰의 어떤 그 수명 주기가 지금 15년째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도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매니아들은 여전히 애플에 대한 재구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타 스마트폰의 제조에 뛰어들었던 많은 기업들은 고객들의 로열티, 충성도를 확보하는 데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는 어떤 여러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대한 이제 충성도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재구매를 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애플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아직은 내가 애플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라는 것을 단어로서 끄집어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애플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가치, 밸류가 일관되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그게 고객들한테 성공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또 다른 사례로요. 보시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상당히 많이 사례를 드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볼보라는 자동차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자동차를 볼 수 있을 텐데 전 세계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 브랜드들은 다른 경쟁 브랜드와 다르게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고유의 가치를 막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볼보라는 브랜드가 새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단 하나의 밸류, 가치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세이프티, 안전이죠. 그래서 볼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을 보면은 그렇게 세련된 디자인 같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연비가 경쟁사보다 더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다고 볼보가 뭐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프리미엄을 보여준 것 같지도 않고 전기차, 수소차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앞서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볼보는 다른 경쟁사들이 강조하고 있지 않는 바로 안전하다는 이 밸류를 오랫동안 하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서 지금까지 쭉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볼보의 변함없는 이 안전에 대한 가치는요, 역시 볼보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와 엠브레인 리서치 펌에서 이제 조사한 이제 국내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요, 재구매 의향이 높은 브랜드에 대한 순위를 조사해 본 결과 볼보가 다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재구매 의향을 보여줬습니다. 즉, 볼보를 소유한 소비자들은 다음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볼보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무려 98%라는 어떤 이 그 퍼센티지 높은 의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볼보라는 것을 마케팅했던 정의의 그 정의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 볼보는요, 결국에는 주요 고객들,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안전이란 가치를 계속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지만 볼보는 뭐 다른 국내 자동차들처럼 뭐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관계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요, 뭐 광고라는 단어도 없고, 애드버타이징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그리고 홍보 활동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노이즈 마케팅, PPL 이런 단어들이 없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마케팅이란 결국에는 고객과의 관계를, 강력한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밸류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프로세스 활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마케팅 프로세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을 텐데,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총 5가지 단계를 나눠져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요, 일일이 다 막 암기하고 그렇게 막 암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요, 마케팅 프로세스 첫 번째 출발점은 보시다시피 understand marketplace and customer needs and wants라고 되어 있죠.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의 고객의 욕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프로세스는 고객의 니즈나 원치를 파악하고요. 그런 다음에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스트래티지, 전략을 설계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기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구조화한 다음에 그리고 고객들과의 관계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서 일종의 고객 생애 가치를 우리가 이제 찾아간다. 여기서 이제 커스터머 에쿼티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고객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우리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눈에 이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 저는 나중에 마케팅 직무로 일을 하고 싶은데 마케팅 직무를 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저는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저는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역으로 물어보죠. 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니? 사람을 얼마나 많이 관찰할 수 있니? 사람의 행동 하나를 관찰하는 거에서 관심이 많니라고 저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의 첫 번째 출발점은 고객의 니즈나 원치를 파악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에 대한 행동, 이 사람의 행동, 가치관, 신념, 태도,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 사람은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내재화되어 있어야만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마케팅 직무에 잘 맞다라고 저는 항상 제 상담 오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한창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로 했고 비대면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하나 이제 일반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학생과 교수자가 만날 때도 이제 직접 만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게 이제는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있는 어떤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스스로가 봤을 때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단절 혹은 인간관계에서 다시 새로운 재정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재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형성된 고객들의 니즈와 원칙, 욕구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불필요하고 내가 대인관계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이전 시대에 대해서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은 또 다른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에 대한 욕구가 생긴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비대면 수업이 더 편한 친구들, 내가 비대면 수업이 이렇게 잘 맞네? 라고 새롭게 발견한 학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터들은요, 고객들의 욕구는 다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층들 중에서 각각의 고객층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마케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헷갈리는 개념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니즈, 원츠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니즈나 원츠 같은 경우는 마케팅 교재, 국내 마케팅 교재들을 보면은 욕구라고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원적 욕구, 본원적 욕구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냥 니즈, 원치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 경우도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쨌든 니즈나 원치라는 것은 어쨌든 크게 봤을 때 보면 욕구란 측면에서는 유사한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니즈랑 원치는 말 그대로 그 욕구를 구분해 있어서 그 개념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페이지에서도 커스터머 니즈 앤 원츠라고 나와 있는데 니즈 앤 원츠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 두 가지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니즈는요, 말 그대로 여기 나왔지만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결핍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니즈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학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매슬로우의 욕망의 단계 이론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생리적 욕구, 우리가 1차적 욕구라 얘기하죠.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왜 느끼죠? 생리적 욕구,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허기짐이죠. 우리 뱃속에 허한 거예요. 뭔가 결핍을 느끼는 거죠. 자, 인간관계에 대한 니즈가 있대요. 인간관계에 대한 니즈를 왜 느낄까요?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떤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말이 있대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왜 느끼죠? 내가 아직까지 내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내 자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 상황에 이르지 못한 결핍의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니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지금 왜 들으시는 거죠? 마케팅 수업을요? 바로 이 마케팅 수업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지식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지식에 대한 니즈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니즈는요, 내가 경험하는 결핍의 상황입니다.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여러 가지 이러한 형태의 부족함, 결핍의 상황을 우리는 니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원치는 뭐로 볼 수 있냐? 이 결핍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유형을 원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즈와 원치 아직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니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자, I'm hungry래요. 배고파요. 내가 지금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니즈, 생리적 욕구가 형성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수강하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다 I'm hungry, 다 배고프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금 현재 동일하게 생리적 욕구 유형 중에 하나인 배고픔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말은요, 이 수업을 수강하신 여러분들 다 지금 현재 동일한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배고프시죠? 어떤 걸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다 다른 답변을 내리실 겁니다. 떡볶이요, 돈가스요, 파스타요, 피자요, 뭐 쌀국수요, 육개장이요, 또 뭐 있죠? 뭐 짜장면이요, 짬뽕이요. 서로 다 다른 답변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니즈는 다 동일하지만 뭐는 다르다? 원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배고픔을 똑같이 니즈로서 우리가 인식을 했지만 나는 짜장면을 원해요. 왜? 나의 배고픔을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짜장면으로서. 그리고 짬뽕으로 내 배고픔을 충족하는 거예요. 돈가스로 충족하는 거죠. 쌀국수로 충족하는 거고요. 파스타로 충족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소비자들은요, 동일한 니즈, 동일한 결핍의 상황을 느끼지만은 각자 원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기업들은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고객들의 결핍의 상황을 충족시켜주기에 어떻게 원치로서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니즈와 원치의 차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니즈의 원치의 차이가 있다면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객과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고객이 우리 기업, 내가 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때 나의 이러한 니즈나 원칙을 충족시켜 줄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하고 그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고요. 기업들은요, 이 정도면은 고객이 만족하겠지라고 해서 적정선에서의 어떤 그 밸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시장 제공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고객들이 만족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많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마케팅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자면 과거에는 고객과 그리고 컴퍼니, 즉 기업들은 고객의 가치를 전달해 줌으로써 고객의 니즈와 원칙을 충족시켜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은 일종의 하나의 프로핏, 이윤을 형성을 했다면은 최근에 지향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마케팅은 고객과 그리고 기업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새로운 꼭지점 중에 하나인 소사이어티, 사회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사례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지구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공유가 되기 시작했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을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제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페트병, 물이 담겨있는 페트병 같은 경우 페트병 라벨을 이제 떼는 어떤 그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즉 우리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까지 분리수거했던 것들은 쓸 데가 없다. 왜냐하면 페트병과 비닐은 같이 들어가봤자 또다시 그걸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페트병 우리가 집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페트병에는 라벨을 스스로 떼서 비닐은 비닐 그리고 페트병은 페트병에 구분해서 이제 분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소비자들은 자연환경에 조금 더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라벨이 없는 페트병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라벨이 없는 페트병을 생산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고 코스트,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은 고객들은 자연환경에 그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비록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지만 고객들은 그러한 제품을 기꺼이 구매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사회적 가치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컨셉들 중에서 사회, 기업 그리고 고객과의 어떤 관계에서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짧지만은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케팅 프로세스의 첫 번째 출발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마케팅 프로세스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커스터머 니즈와 원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커스터머 니즈와 원츠, 기업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와 원츠를 충족을 시켜주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